왜 렘시마 SC일까? 셀트리온 합병 원년인 24년을 이끌어갈 핵심 주력 제품이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13% 상승,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31%, 제약은 플러스 0.12% 상승세를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소강 상태의 모습이고요. 거래 증가 없는 상태에서 장중의 보합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소강 상태로서 박스권 움직임이다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유럽에서 새롭게 잘 나가고 있는 렘시마 SC, 그리고 내년에 미국에서의 렘시마 SC, 내년부터는 합병 셀트리온이 되잖아요. 여기서 과연 렘시마 SC가 왜 주력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렘시마 SC가 휴미라를 위협하다, 이런 제목의 자료가 나왔거든요. 렘시마 SC하고 휴미라하고 무슨 관계냐? 왜냐면은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는 유플라이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종류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요, TNF-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그리고 JAK 억제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맨 먼저 나온 것이 이제 TNF-알파 억제제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레미케이드, 요것은 인플릭시맙이고요. 요것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잖아요. 그 다음에 휴미라, 아달리무맙인데요. 요것은 셀트리온에서는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엠브레리, 에터너셉트인데요. 요것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 세 개 치료제가 오리지널로서 1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인터루킨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텔라라 쪽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치료제 가운데서는 졸레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 이렇게 되면요, 사실 치료제 입장에서는요,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완치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치명적으로 생명과는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장기간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TNF-알파 억제제 쪽인데요. 시장이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이요. 오리지널은 5개가 있는데요.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맙이잖아요. 렘시마고요. 그 다음에 엠브레, 휴미라가 지금 아달리무맙이잖아요.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2개가 더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인플릭시맙 쪽만 정맥 주사제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피하 주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만 정맥 주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 주사로 바꾼 것이 바로 렘시마 SC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렘시마 SC는 인플릭시맙의 피하 주사제임에도 불구하고 휴미라, 즉 아달리무맙 시장을 대적할 치료제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부터 해놓고 있는데요. 특히 아달리무맙 쪽에 휴미라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염증성 장질환 쪽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렘시마 SC가 휴미라를 대체하기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플릭시맙은 아달리무맙 대비해서 효능이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맥 주사제 영역이었기 때문에 처방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는 인플릭시맙 쪽이 약효가 훨씬 좋았지만 정맥 주사제니까 불편하잖아요. 피하 주사제형이 편하니까요, 아달리무맙 쪽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렘시마 SC가 나타났잖아요. 인플릭시맙 쪽에서. 그리고 렘시마 SC는요, 투약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효능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인플릭시맙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요, 면역 원성입니다. 그런데 렘시마 SC가 이것을 낮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면역 원성이 낮아지면 효능 소실 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에 렘시마 SC를 투약하는 기관과 환자가 많아지며 이는 렘시마 SC의 매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면역 원성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주사를 자꾸 맞게 되면 약효가 안 들어요. 자꾸 맞으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면역 원성인데요. 면역 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효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약발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램시마에서시는 내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래 맞아도 약효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먼저 인플릭시맙의 경우에 최대 53%, 아달리무밥 휴미라의 경우에 최대 31% 환자에게 항체가 생성이 되어서 약효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약물에 대한 항체가 관찰이 되고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효능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약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TNF 억제제로 변경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효능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발 TNF-알파 억제제들이, 치료제들이 나와서 매출을 또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TNF 억제제 말고 인터루킨 쪽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면역성, 내성, 항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데이터 상으로 보시면 다른 TNF-알파 억제제들은 수치가 낮잖아요. 왜 이 두 개 제품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서 내성이 많이 생기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적응증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인플릭시맙하고 아달리무밥은요,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쪽에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면역 원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내성이 잘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이것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잖아요. 이쪽에 만약에 항체가 잘 생기지 않고 약효가 오래가는 그런 약이 나온다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램시마에서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램시마에서시는 제형 변경만으로 기존의 인플릭시맙의 단점인 높은 면역 원성을 개선을 해서 면역 원성과 효능 소실 가능성이 낮아져서 내성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간 램시마에서시 처방 및 매출 상승이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환자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자들이 램시마에서시를 오랫동안 맞아도 약효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치료제 바꾸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기존의 휴미라, 아달리무밥을 맞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 면역성, 내성이 생겨가지고 휴미라의 약발이 잘 안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플라이마로도 바꿀 수가 있겠지만, 특히 IBD 쪽에 염증성 장질환 쪽의 환자들은 램시마에서시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릭시맙은요,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 다음이 크론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류머티스 등 관절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달리무밥 쪽, 즉 휴미라 쪽하고 겹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크론병에서 인플릭시맙이 35%고 아달리무밥이 49%잖아요. 여기서 이제 램시마에서시가 아달리무밥 시장을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에서 아달리무밥의 효능은 TNF 억제제 약물 중 가장 저조하다, 아달리무밥이 제일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인플릭시맙인데, 지금까지는 정맥 주사제라서 안 맞았는데 램시마에서시가 생겼기 때문에 피하 주사제 이런 거 편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램시마에서시는 아달리무밥 대비해서 임상에서 효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서는 에타나셉트 쪽의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임상적으로 모든 것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 램시마에서시가 아달리무밥 휴미라 시장이 원래 41%였는데 그 중에서 20%를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크론병 쪽에서도 램시마에서시가 휴미라 쪽이 49%에 그 중에서 24% 정도를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서도 램시메스시가 에탄올 세트 쪽의 시장을 약 5% 정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에서시의 시장 점유율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구조죠. 유럽에서 이러한 성과들이 미국에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의 IBD 시장이 계속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유플라이마도 유플라이마지만 램시마에서시도 함께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휴미라 시장의 환자들을 빼앗아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SP 평균 판매 단가잖아요. 즉 제약회사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램시마에서시는 신약이고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IBD 염증성 장질환 시장 쪽에서는 휴미라 쪽보다는 램시마에서시가 약효가 더 좋고 또한 내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측에서는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유럽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인플릭시마 시장뿐만이 아니라 휴미라 쪽에 아달리무밥 시장 쪽에서의 환자들까지 빼앗아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유플라이마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24년에 램시마에서시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헬스케어가 램시마에서시를 유럽에서 잘 팔고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신약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24년 합병된 셀트리온은요, 미국에서의 램시마에서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주력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외국인들 3억의 매수고요, 기관들은 10억의 매도입니다.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소강 상태의 박스권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들이 6억의 매수, 기관들은 41억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의 가능성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16억의 매도, 기관은 0.5억의 매도인데요. 제약 역시 현재 가격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를 그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은요, 물론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요, 그러나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아직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실적도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측면으로서 연간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합병 셀트리온이잖아요. 램시마에서시가 유럽에서 지금 닦아온 길을 미국으로 가면서요, 그리고 유플라이마까지 가세를 해준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잖아요. 이러한 측면으로 합병 셀트리온을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2분기 실적이 기대한 것보다는 안 좋다는 것 뿐이지 아주 안 좋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기대를 너무 높게 가졌다가 줄이면서 목표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또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가 좀 유지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